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실무반 교육생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우아하신 분들을 추려가지고 오늘 방송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비주의로 이렇게 나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가명을 만들었죠. 네. 네 하신 분은 오드리, 그냥 웃고 계신 분은 햇반. 두 분 합치면은 오드리 햇반으로 이렇게 가명을 만들어서 해볼 건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울산에서 왔고 이름은 오드리고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박수. 자, 햇반씨. 뭐 어디 농심 햇반입니까? 아니면은 저쪽에 해트에서 나온 햇반입니까? 오뚜기 회사 햇반입니다. 아, 오뚜기에서 나온 햇반. 네. 그쪽에 뭐 상속녀? 예, 기왕이면 상속녀. 예.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잖아. 네, 아무 상관없는 30대 주부 햇반입니다. 전 대구에 삽니다. 대구에서 오셨고. 박수. 아니, 왜 오드리로 이렇게 정하셨죠? 많은 가명 중에. 이쁘잖아요. 솔직 담백하게 네, 근데- 닮아서. 진짜 예쁘잖아. 네, 진짜 예뻐요. 햇반은 햇반은 언니가 오드리 햇반이니까 전 옆에서 그냥 햇반으로 즉흥적으로 따라요. 그러시구나. 네. 오드리 씨는 어떻게 이렇게 경매를 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셨습니까?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 아는 친구가 그 아파트에 너 혼자 깔고 앉아가 왜 그러니 하면서 건물이라도 하나 조그만 거 사가 월세를 받지 하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게 그냥 왜 저럴까 하고 넘겼을 건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냥 우연 찰나에 네이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경매에 관한 책이 여러 권 있길래 그냥 즉흥적으로 한 권을 사봤어요. 사보니까 한 이틀 만에 그 책을 다 읽고는 재밌더라고. 재밌었어요? 네, 엄청 재밌었어요. 이 나이에 또 책 한 권을 이틀 밤새가 읽려다 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데 재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권을 사가 그 책을 여러 번 읽으니까 책에서의 그 지식이 내 현실하고는 뭐가 안 맞는 뭔가가 자꾸 이렇게 모르는 구석이 생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한테 그 경매에 관한 그 동영상 강의가 없을까 하면서 좀 찾아달라고 하니까 애가 쳐다보더니 엄마 대구에 경매 강의가 있는데 그거 가보시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걸어가 기초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 투자반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그 수업을 들으셨고 예. 그걸 배우시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시구나. 나이가 드니까 요새는 100세 시대이라고 해서 뭐 자식한테 손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성격상 안 맞는 거고 그래도 좀 즐겁고 낙있게 살려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때 딱 하면서 좀 쉴 수도 있고 그런 게 1년에 한두 다섯 번 하고 쫙 집중했다가 좀 쉴 수도 있고 그런 걸 하면 이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실무반에 오게 됐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친구가 집을 살고 있는데 글을 깔고 있냐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네. 책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네. 의외로 재밌어가지고 네,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 네. 책을 보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책에서는 내가 한계를 느껴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기간이 없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네. 여기 학원이 있다는 걸 네. 아셨고 예, 그러면서 이제 기초반에서 더 좀 집중해서 배워야겠다고 해서 실무반에 이렇게 오신 예. 거네. 예. 오드리 씨의 나이 비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되게 추진력이 좋으시네요. 좀 그렇죠. 그러고 제 처음에 기초반에 왔을 때 저는 이 세계가 완전 별나라에 완전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지사장이 말이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건가? 정말로 너무나 이상한 세계에 동떨어진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어느 기준의 틀에 의해서 그 틀에만 맞춰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봤구나. 이제 더 이상은 요 틀에서 좀 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렇구나. 오, 멋지네요. 내가 많이 전달을 했네. 마인드 쪽으로. 좀 그렇죠. 네. 이게 뭐랄까
마인드 수업이었나봐요 그때가. 이 경상도에 집안에 꽉 갇혀있던 그러한 생각에는 이거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그때는 진짜 이게 별나라인가 신세계인가 뭔가 사기인가 뭔가 어마하게 지금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 집에서 곰곰이 여러 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 그렇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 기억난다. 이 얘기 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제 까먹고 있다가 얘기를 하시면은 옛날에 있었던 게 기억이 이렇게 나거든요. 처음에 이제 오드리 씨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자본운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 집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내가 평생 모아가지고 집을 샀던 요걸 정리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이 돈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산을 정리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다른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정말 충격적인 네. 이제 얘기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자기가 곰곰이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자본운용법에서는 그동안 가졌던 그 내 집, 자산, 뭐 전세금, 뭐 보험, 뭐 신용대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기도 싫고 근접하기도 싫은 얘기를 꺼내니까 사람들이 충격 아니면은 되게 불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죠. 충격이었죠. 대단한 충격이었죠. 근데 오드리 씨는 다시 자기한테 곰곰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실무반에 들어와서 본인이 삶을 좀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 케이스네요. 네. 햇반 씨, 네. 네, 햇반 씨는 햇반을 먹다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곰곰이 과거를 떠올려 보니 전 참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때가 아마 2015년도였을 거예요. 그 부산에서 모 아파트 청약을 했었는데 제가 덜컥 됐어요. 당첨됐어요? 네. 오, 근데 그거를 직접 거주할 생각으로 청약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피 받고 파는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돌리게 됐죠.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 정말 충격적인 또 경험을 했죠. 그 모델하우스에 당첨이 되고 간 다음에 이렇게 뭐 하고 나오는데 떴다망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혹시 당첨되셨나요? 하길래 네 하는 순간 한 50명이 넘는 아줌마들이 구름대처럼 달라붙더니 전화번호를 막 받아갖고 뭐 결국에는 제가 그때 바로 그 피를 받고 팔았네 이런 말 해도 되나? 되죠. 그게 저의 첫 부동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뭐야 이런 세계가 다 있어. 약간 좀 속으로는 불법 아니야? 이거 너무 내가 나쁜 짓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일단 수입이 그때 바로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언니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세계에 한번 경험을 하면서 되게 놀랐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락을 지어줬어요. 그 이후에 계속 열심히 뭐 일했고 애들 키웠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일을 한다고 대구로 이렇게 이사를 오면서 제가 전업주부가 되었고 집에서 이제 애들만 키우고 전업주부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고 또 곰곰이 과거를 떠올려 봤더니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너무 실행력이 빠른 나머지 공부를 얼마 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빌라를 제가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하고 났더니 파리 대책이 발표가 났고 완전히 무슨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면서 이게 제대로 공부가 안 되었던 것 같다는 후회도 들면서도 그래도 뭐 영 입지가 나쁜 곳에 투자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부에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튜브 강의를 보고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서울에 웬만한 강의가 다 있는데 나는 언제 정말 나의 멘토를 만날 수 있지 계속 목마르다가
그 자동 재생되는 이현태 지사장님의 수업을 듣고는 제가 정말 행운하구나.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수업이 있는 줄 모르고 다른 데를 헤매고 있었구나 하면서 신에 계시다. 그러고는 바로 전화를 했죠. 해서 아파트 투자반을 저도 이제 등록을 했어요. 언니처럼. 그리고 첫날 수업을 하루를 들었는데 성이 안 차더라고요. 실전으로 가야겠다 해서 바로 이제 PT 수업으로 갈아타게 되었고 이제 지사장님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제 유튜브가 눈에 잘 안 띄어요. 네. 보면은 그 다른 거 듣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 하면은 부끄럽더라고. 근데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는 인정하게 되더라고. 저 태기가 나를 도와줬구나. 저쪽에 부동산이 또 도와줬구나. 저 박홍길이라는 사람이 또 나를 도와줬구나. 그렇게 되더라고.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례를 해요. 한 번씩. 그쪽에다가 10,000원씩 선물하고 막.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요. 1,000원씩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를 알게 됐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네. 실무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네. 저를 알게 된 방식은 조금 틀리신데 네. 그래도 어떻게 저를 아셔가지고 이렇게 멘토하고 멘티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가 됐는 거네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운명 같아요. 네. 네. 인연이죠. 이렇게 인연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공부를 하면서 힘든 시기는 없었어요? 워낙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안 지어야지. 최소한 열심히 해서 저게 피는 안 끼지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인생이 열심히 하니까. 되게 지금 또 이제 생각나는 게 오드리 씨가 스피드 훈련할 때가 힘든데 꼬박꼬박 숙제를 해오더라고. 어떻게 쓰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햇반 씨가 햇반 할 때마다 웃기네 이거. 오드리 햇반. 네, 오늘이 햇반 씨가 또 열심히 해오니까 네. 오드리 님이 또 안 해오면은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열심히 하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숙제는 선생님은 숙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수로 해서도 숙제는 해와야 되니까. 네, 오드리 님은 또 울산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해요. 언니.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물건도 이렇게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받았죠. 네. 예, 누가 먼저 받았죠? 제가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은 네. 햇반님이 받았는 물건을 한번 볼게요. 네. 햇반님이 받았는 물건이 통영에 있는 물건이었죠. 네. 통영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물건이 2개 정도 나왔잖아요. 네. 물건 2개를 같이 다 들어갔죠. 네. 2개 같이 들어갔어요. 그 물건 2개를 다 잡았습니까? 네. 둘 다 낙찰 됐습니다. 둘 다 실평수가 각각 27 27평씩 이렇게 되는 네. 물건이었는데 통영에서도 이제 2층 상가에 있는 물건이었고 햇반님이 이 물건을 어떻게 이제 발견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했는 거죠? 그때 스피드 훈련하면서 이제 보게 되었던 물건이고요. 스피드 훈련할 때 이제 종목에 관계하지 않고 골고루 쭉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 하다 보니 조금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잠깐 뭐 보고 싶었던 상가를 한번 보려고 추리던 중에 이 물건이 눈에 띄었어요. 그때가 아마 수업하고 뭐 2번째, 3번째 수업할 때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상황이긴 했는데 좀 보자마자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직 그 시세 조사하고 그런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자마자 그냥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서 시세를 물어보고 막 벌벌 떨면서 이래저래 줬다면은 막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스피드 훈련하는 단계였고 네. 시세조사 편도 안 넘어갔는데 네, 그 스피드 훈련하는 과정에 본인이 이 물건을 뽑았단 말이에요. 네, 햇반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거주하시다가 네, 대구로 이제 오셨는 건데 네. 이 물건은 통영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대구하고 통영하고 되게 먼데 네, 지사장님 유튜브 수업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경매를 할 거면 남들이 꺼리고 남들 봤을 때 보기 안 좋은 것 그런 부분을 더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또 진주가 있다. 그런 얘기가 유난히 좀 귀에 꽂혀 있던 와중에 좀 통영이 눈에 들어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막 온 가족의 반대가 막 빗발쳤고 통영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갈등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얘는 저의 인연이 되려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더라고요. 네. 통영 하면요. 되게 땅끝마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햇반님이나 아니면 오드리님한테도 늘 말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물건은 다 관심을 가지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심지 안에 있는 물건, 자기가 좋아하는 부동산, 상가도 위치가 인프라가 좋은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멀죠. 네. 네.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물건이에요. 통영은. 햇반님은 통영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보겠네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셨는 거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의외로 통영에도 사람이 사네? 네. 이쪽에 월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가 않네 라는 게 네. 조사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월세가 얼마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조사했을 당시는 두 개 같이 했을 때 한 180 정도. 205하고 206하고 같이 했을 때 그래도 월세는 180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라는 게 시세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알게 된 거죠. 네. 예, 그에 대한 매력이 이제 생겼는 거고, 네. 그런 수익률에 조사가 됐을 때 갑자기 통영이라는 게 내 눈에서 사라졌죠. 네. 그 집안의 반대에 무릅쓰고 네. 이 물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하게 됐죠. 네. 근데 누가 반대했어요? 아저씨? 아니요, 우리 신랑은 생각보다 저희 옹호자가 되어가지고 밀어줬고요. 이거 어차피 아저씨가 방송 안 들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다 알고 있어. 우리 신랑은 처음에는 이제 임장을 같이 가고 아무튼 처음에 통영이라 말했을 때는 그다지 탐탁진 않아 했지만 이제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 안 해. 네, 제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조사를 했고 또 혼자서 이렇게 덜컥한 게 아니고 또 지사장님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또 권위는 또 좀 약해요, 우리 신랑이. 그래서 뭐 본인한테 입찰을 제가 부탁했는데 이제 입찰하고 실제로 상가를 가보더니 참 물건이 참하고 괜찮다라고 신랑은 좋게 봐줬고요. 제일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친정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고 시부모님도 반대하셨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되게 반대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저씨가 대리 입찰하셨죠? 네, 대리 입찰했어요. 제가 애들 소풍이 그날 있어가지고요. 와, 근데 교육은 이제 햇반님이 받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은 네. 바깥 아저씨가 이렇게 보셨네요. 네. 그 뜻은 이미 벌써 많이 옹호해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네. 주위에 아무리 반대해도 네. 배우자만 반대 안 하면요. 네. 그거는 이제 버티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좋았어요, 저도. 그랬구나. 네. 그래서 1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들어왔고요. 네. 2번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5명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네. 1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2등하고 가격 차이가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났네요. 네. 뒷자리 999 붙이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이때 입찰 좀 일찍 해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초보스럽게. 그리고 2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2등하고 거의 2천만 원 정도 차이로 네. 됐네요. 네. 그러니까 2등하고 본인하고 갭 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네. 네. 잘못 받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낙찰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야호 했는데 가격 차는 했는데 이걸 보고는 뭐야 나 지금 뭘 잘못 조사한 거야? 그 생각을 했죠. 그죠? 네. 내 욕심이 과했나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꼭 낙찰 받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높았던 것도 아닌가 했었어요. 새로 지금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가 오잖아요. 네. 본인 지금도 이걸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쵸? 예, 과하지 않았던 금액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경매 시장이 보면은 2등이 몇백만 원 차이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햇반님이 내가 요걸 받아가지고 월세를 얼마 정도 넣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은 어느 정도 볼 거고, 나중에 팔 때는 얼마 정도에 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받고 나서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2천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왜 이걸 받았냐, 이거 통령은 알고 있냐, 네. 부정적인 부동산에 한마디만 이렇게 던져도 그때부터 지옥이거든요. 네. 그러면 미납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어요. 네. 잔금 치르고 지금 세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만족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거든요. 아저씨가 바로 올라온 게 아니고 명도하러 갔죠. 주변에 이제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이제 관리소장님도 만나고 제가 현수막 걸어야 되니까 위치도 좀 보고 오라 그러고 어차피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전화 돌릴 거긴 하지만 간 김에 연락할 만한 데는 연락해놓고 오라 그랬고 우리 신랑 가서 아무튼 그날 하루 종일 통영에 있다가 왔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통영하면은 여름 휴가나 나들이 하려고 이렇게 내려가는 데인데 네. 돈 벌려고 내려간 거네. 즐거워하던데요. 그래요? 낙찰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네. 좀 얘기 좀 해준다고 통화를 했는데 의외로 잘하시더라고. 우리 신랑은 부동산에 조금 밝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요? 네, 집 보는 안목도 좀 있고. 그래 어쩐지 잘하더라고. 관리소장도 서스럼없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도 이렇게 하고 네. 또 부동산에도 이렇게 던져놓고 그리고 이 물건을 자기는 어떻게 살리고 싶다라는 그 구체적인 주관도 이렇게 있으신 것 같고. 네. 딱 보자마자 이 자리는 치과 자리다, 안과 자리다, 뭐 병원 자리다, 뭐 그때 신랑은 그랬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그치. 들어왔을 때는 참 좋은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치과하고 안과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두 개의 호실을 사용해가지고 네. 병원 자리로 쓰면은 네, 분명히 수입적으로는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네. 안과 의사 선생님, 치과 선생님. 그러니까 되게 발레 자기 그 상가 홍보한다 그러네. 그러네. 갑자기 보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병원 자리로는 안과하고 치과가 없으니까 네. 이거 들어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이 북통영 자체에 안과가 아예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거제나 안과나 치과를 이제 진료받으려고 그러면은 네. 통영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영의 신도시고요. 옛날 구도시 통영, 원래 구도심에 있는 통영까지 가야 이제 안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신 거예요. 여기도 지금 세대수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쪽 가가지고 이제 안과하고 치과를 일부러 진료를 가셔야 받으니까 힘들어하더라고. 네. 이 자리에 병원 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네. 대박 날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몰라요, 진짜. 여기는 지금 공실도 없거든요. 네. 새가 한번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잘 안 나가니까 네. 다른 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네. 학원도 뭐 엄청 잘 되니까 여기 상가는. 그렇죠. 첫 물건 치고는 되게 본인이 잘 이렇게 받았는 것 같아요. 네. 요거 낙찰 맞고 대출도 알아봤죠. 이거는 지금 햇반님 이름으로 받았는데 대출은 잘 나오던가요? 할 말이 많죠, 대출은. 그러니까 주부로서 경매하실 분들이라면 정말 대출이 되는 조건을 먼저 잘 알아보시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저도 이제 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용 문제라든지 대출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동안 살았는데 한 2년 정도 주부로 있다 보니까 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려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굴했어요, 초반에. 저는 하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소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연금을 내시나요? 아니요. 보험을 내시나요? 아니요. 또 뭐였지? 신용카드를 쓰시나요? 남편 신용카드 쓰는데요? 그럼 대출 안 됩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차차 이거를 미리 알아보고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정말 사방팔방으로 전화를 다 돌렸어요. 한 100군데 전화 돌린 것 같아요. 통영에 한 7, 80군데 그러니까 통영, 거제, 사천 합쳐서 한 7, 80군데 대구에 한 30군데 그렇게 전화를 돌렸던 것 같아요. 마했다 했다 마했다 했어.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대출이 어느 정도 생각된다고 가정하에 이 입찰가를 넣었는데 그만큼 대출이 안 되니까 이 미납하게 생긴 거예요. 돈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각했던 대출 퍼센트가 되는 데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목이 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알아봤는데 결국에 길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죠. 찾았어요? 찾았죠. 음. 찾아서 대출을 했어요. 오늘이 잔금기일이어서 오늘 납부를 했어요. 딱 오늘 네, 오늘이에요. 몇 프로 받았어요? 저 85%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85%. 대출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온다 했는데 어, 85% 받았어요. 60% 해줘도 감지덕진데. 네, 안 해준다 했는데. 야, 그 이제 본인이 이제 낙찰받고 대출을 이제 발생하면서 네.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네. 저 정말 잘못 살았더라고요. 되게 비굴었겠네. 네, 정말 나 왕년에서 잘 나가던 여자인데 뭐니? 이러면서 진짜 햇반됐네. 네, 진짜 햇반됐어요. 진짜 집에서 밥솥이나 디비는 여자가 된 상황이었다니까요. 이게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일반 물건 살 때는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경매 물건을 이제 받아가지고 대출을 이제 발생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이 진짜 옷을 다 벗었는 기분? 네, 다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부끄러워요. 네, 내가 이때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신용도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난 대출을 안 내고 그 연체 안 내고 다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대출 내는 건 또 이게 별개구나라는 게 네. 그때 깨달아져요. 네.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생활비 이렇게 주면요, 그 생활비를 급여라 해가지고 집사람 통장에 넣어줘요.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 카드를 한두 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끌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네. 나머지 돈은 이제 제 카드 이제 이렇게 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집사람한테 신용도를 계속 높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집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은행들마다 개설해가지고 급여에 통장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이율이 낮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개설해가는 은행 한 6군데는 자동적으로 이체 이렇게 하는데 급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은행에 다 급여 통장을 한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수협을 쓸 수도 있고 신협을 쓸 수도 있고 새마을금고 농협 뭐 대구은행 네. 뭐 신한 다 쓸 수 있잖아요. 음. 그럼 미리 지금부터 계속 급여 통장을 급여 해가지고 처음에 발생했던 그쪽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수수료는 한 500원 정도 들겠죠. 대신에 나중에 내가 그 은행에 필요할 일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우리하고 급여 통장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이네라는 걸 안 했을 때 금리 0.23 이렇게 되는 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네. 있죠. 그거 좋은 팁이네. 이것도 팁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저도 처음에 내봤을 때 내가 이따위로 살았는가 이런 걸 겪으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85%나 받았네. 네. 오. 15%를 받고 절대 대출을 할 때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처음엔 되게 비굴을 한 모드로 어떻게든 안 될까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쨌건 제가 돈을 빌려서 은행한테는 이자를 줄 것이고 그렇지. 그냥 적금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더 많은 수익을 주는 사람인데 왜 은행에 비굴하게 대출을 요청하지? 다음부터는 그냥 지점장님 바꿔주세요 하고는 지점장님하고 통화만 했어요. 급이 틀려졌네. 네. 원래 급은 저쪽에 서민인데. 네. 어. 서민도 안 돼. 세상에 근데 있더라도. 이제 상대하는 사람은 제일 윗선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 이렇게 은행이 뭐 50군데 그리고 대구 30군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게 말로 들으면 되게 쉽죠. 근데 얼마나 진짜 자기가 입에 단내 날 정도로 이렇게 알아봤다는 게 거기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대출을 대단하지. 그렇게 만들었고 명도는 그것도 이제 햇반 씨가 네. 그 명도 부분도 다 정리를 했는 거예요. 네. 음. 우리 신랑은 입찰. 대리 입찰 외에는 대리 뭐 입찰. 크게 뭐 한 거 없네. 운전해서 멀리 내려갔다는 거. 그러고 열심히 지원해주는 게 그게 마음으로 이제 응원해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플러스인데. 배우자가 정신적으로만 밀어줘도 네. 그것만큼 도움되는 거 없어요. 맞아요. 음. 밤마다 막 들어가자라. 음. 니 그러다 건강 나빠진다. 뭐 이런 소리 그렇지. 해준다는 거. 그게 어디야. 에이 뭐 별거 다 하네 하고 뭐 쫑코 줘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게. 얼마나 고마워. 대출이 지금 얼마 정도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대출이 85% 해서 거의 2억 4천 가까이 대출을 했죠. 내 돈 들어가는 건 얼마 정도예요? 실제로는 4천만 원 조금 넘게. 4천만 원. 200 조금 안 되게. 네. 4,200만 그러면은 원. 한 달 이자는
이자는 이제 고정으로 제가 또 팍팍 우겨가지고 해가지고 80만 원 조금 안 되게 79만 원. 그러면 지금 두 개 다 이렇게 세를 네. 나왔을 때 본인은 얼마 정도 지금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처음 하고 계획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튼 음. 지금 최종적으로는 한 3천에 150 정도 보고 있어요. 아주 이제 뭐 시세 반영했을 때. 일단 150으로 이렇게 3천에 150으로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거기에서 깎을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좋으면 더 받을 수도 올 있는 수도 건데 있고. 한 150을 선으로 이렇게 보고 네.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내 돈 들어가는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게 대출 이자 갖고 네. 한 70만 원 정도?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만 되면은 네. 수익 면에서는 되게 좋네. 네. 매달 70만 원씩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햇반 씨의 이름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오 괜찮네요. 그러면 애들 학원 보내는 거나 이거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뭐 생일이나 명절 되면은 용돈 좀 줄 수 있으면은 네. 뿌듯하겠다. 네. 이거 빨리 세놔가지고 다음 물건도 빨리 봤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어떤 물건이 걸리려고. 그렇지. 이 부동산 또 내가 받으면은 자식 같은 느낌이거든. 자식이죠. 예, 어떤 물건 또 받게 해주려고 이 엄마를 이렇게 마음고생을 시키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놈 자식 이러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잔금을 치렀거든요. 예. 예,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잔금 치르고 그때부터 명도를 아, 하는데 근데 우리는 받은 그날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네. 되게 오래전에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네. 그러니까 생각부터 해야 된대 하면서 네. 보통은 잔금 치르고 그때부터 세 알아보는데 네. 입찰가 쓸 때는 공식 한 3개월 간다 생각하고 했거든요. 관리비 내고 이자 내고. 사람 마음이 간사하네요. 그렇지. 원래 그래. 그래서 제가 조 실장을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 뭐 하노 하면서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받고 나서부터 이제 조 실장은 그때부터 고통이거든. 조 실장님 얼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맨날 쫓기고 얼굴이 살이 안 찌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악덕 기업주 같은 느낌이잖아요.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 그러면 햇반 씨는 세를 낳았는데 지금 또 세에 대해서는 계속 문의는 들어오는 상태고 네. 이제 햇반 씨나 햇반 씨 아저씨하고는 생각하고 있는 게 웬만하면은 병원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근데 그거는 뭐 운에 따라야 되는 거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상가를 받아보면은 항상 내 뜻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고. 네. 우리가 원하는 월세 정도만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오드리님이 받았는 물건을 한번 볼게요. 오드리님이 받았는 물건은 수성구에 있는 빌라를 이렇게 받으셨죠. 예. 이 실평수가 23평이고요. 예. 예, 감정가는 1억 7,500인데 예. 한 번 정도 떨어져가지고 1억 2,200에서 이제 시작하는 물건이었죠. 예. 그런데 여기는 의외로 입찰자가 좀 적게 들어왔어요. 예. 6명. 예. 예전에 바로 위에 보면은 9평짜리인가 10평짜리 용도는 아파트인데 생긴 건 오피스텔처럼 생긴 게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30몇 명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과열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안 됐을 때고 네. 이거는 과열지구로 이제 정해졌는 상태고 과열지구면은 대출이 안 나와요. 예. 대출이 해봐야 뭐 40%? 최고가 40%. 최고가 40%예요? 최고가 40%. 안 가면 30%. 그러니까 여기는 과열지구 이렇게 묶이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봐야 40% 이렇게 네.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못해도 여기에는 내 돈이 투자금이 1억 정도는 이상 있어야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 정도의 돈이 없으면은 들어가지 입찰을 못하겠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30명 이상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위치도 더 좋고 평수도 더 좋은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들었죠. 운이 좋은 거네요 그러면은. 오드리님이 어떻게 물건을 보게 되신 거죠? 이거는 지사장님이 제가 울산에 있으니까 한번 예. 대구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대구 뭐 하죠 해가지고 그날 전화를 받자마자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 대구에 있는 물건을 예. 이걸 찾으셨는 거구나. 예. 여기 시세 조사하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값어치를 좀 찾았었겠네. 네, 여기가 보통 빌라 같으면 한 동만 있는데 6동도 있고, 이제 저는 뭐 한 10군데밖에 전화를 안 했는데, 그 두 군데서 이제 그 동에 있는 데가 있다고 보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충 시세 조사를 하고 나서 직접 와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미처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약속을 안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가서 한 4-5시간 기다렸다가 5시경에 그 사람이 딱 해서 그 물건을 봤는데 보기와 다르게 병력 면적이 23.66이지만은 일반 아파트 치면 32평보다 훨씬 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방도 아무래도 크고, 여기는 빌라니까. 네, 방도 크고 저기 부엌도 제법 크더라고요. 화장실도 그렇고. 예. 넓게 이렇게 쓰면 예, 예, 방도 크게 되는 것들. 아파트의 그 실평수하고 빌라의 실평수하고는 또 틀려요. 예, 빌라가 좀 더 넓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봤는데 요 물건 말고 아름빌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이 있는데 예, 다른 물건을 한번 받는 예, 거죠. 실제로 일반 물건 나오는 예, 거. 3층을 보고 2층은 이따 해서 전화를 막 하시더만 그분이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이틀 뒤에 온다 하더라고요. 그 옆에 부동산에 가서 자 하니까 5시경에 볼 수가 있다 해서 3층 걸 봤습니다. 그 이제 보니까 아 되게 넓고 네, 괜찮구나라는 보기 걸. 밖에서 네. 봤을 때는 저걸 익하다가 안에 보니까 좀 다르네. 그 한금 초등학교하고 한금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그러서 2-3분. 그 신혼 부부가 들어와서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보내기에는 나쁘지 않는 지역인데 예. 길 건너편에 과학고등학교 있고, 예. 네. 예. 그리고 그 뒤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경신고등학교, 그리고 오성고등학교, 정화중학교, 정화여고, 네. 그리고 경북고등학교. 음. 요 고등학교가 대구에서는 되게 유명하죠. 되게 제일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행정구역 때문에 이불로 전입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요 고등학교 보내려고. 이 집 주인 아들도 수성구의 유명 학교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까지도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에는 다른 구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불로 이쪽에 그 전세나 월세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불로 많아요. 그리고 매매 거래도 되게 빈번하게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지도 보시면은 요 바로 밑에 보면 해피하우스 있죠. 요게 실평수가 9평인가 1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거였어요? 30 몇 명이 이렇게 들어왔다니까. 예. 그때는 그렇게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요 물건이 위치가 역하고도 더 가깝고 학교하고도 더 가깝고 위치가 더 좋은데 6명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되게 의아스럽더라고요. 여기는 6개 동이 있으니까 그쪽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은 시세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세 조사할 때 폭을 되게 넓히잖아요. 개수를 넓히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비교할 게 많으니까 조사가 되게 쉽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시세를 얼마 정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부동산에 이제 바깥에 보면 매물해가 적어놨는데 보면 2억 2천이 돼 있더 2층에 2억 3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이쪽에가 오르는 추세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한 부동산에서. 또 딴 부동산에 이제 이 집만 보는 게 아니고 딴 집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서 걸어가고 오면서 하는 말이 여기 이 물건 같은 거는 전세를 갖다가 써가 전세 냅니다. 얘가 전부 대붙이면 2-3일 내에 전세 나갑니다. 그렇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리적인 그 입지에 대한 이렇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세가 금방 나간다니까요. 그 전세는 여기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보셨고 1억 5천 정도. 월세는요? 월세는 한 2-3천에 7-80. 7-80. 네. 그러니까 3천에 70, 2천에 80 예.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물건이고 예. 월세가 비싼 80이면요 비싼 게 아니에요. 이 동네가. 이 아파트 보면은 보통 월세가 200 아니면 250이에요. 평수가 그러니까. 예. 이 평수에 월세가 아파트는 200 아니면 250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쪽에 다 그래요.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뭐 200이나 250이 자기들한테 큰 금액이 아니거든. 여기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70이나 80이면은 비싼 게 아니지. 예. 이불로 그 돈 주고도 학교 때문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은 여기는 비싼 게 또 아니거든요. 아까 해피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애 학군 때문에 전입하려고 그 집을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 예. 있죠. 수성은. 이날 10월 17일 때 그래서 이제 조사 다 하고 입찰에 들어갔네. 네. 오드리님이 이제 적었는 게 1억 6,23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으셨는데 네. 1등이 1억 4,730 적었네요. 네. 와 이것도 1,500만 원 정도 차익이 나네. 그렇지만 네. 저는 행운을 잡은 사람입니다. 어떤 행운?
원래 제가 낙찰될 게 아니고 제 앞에 분이 저보다 한 700만 원 드셨었는데 그 단위에 5만 원짜리를 넣으셔야 될 걸 5천짜리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행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입찰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입찰 들어갈 때는 수표 한 장으로 끊잖아요. 예. 네. 현금을 가져와도 되거든요. 네. 원래 1등 됐던 이분은 5만 원권으로 현금을 다 들고 왔는 거예요. 다발로. 예. 예. 그럼 몇 번을 세알렸겠지. 예. 세알렸는데 아유. 5천 원하고 5만 원하고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닮았죠. 그리고 5에다가 0000 이렇게 있으니까 이 세알렸는데 개수는 맞는 거야. 개수는 맞으니까 아 내가 이제 제대로 가져왔구나 몇 번 세알렸겠지. 정장 1등 돼가지고 돈을 세알리는데 5천 원이 딱 한 장이 나온 거예요. 그거 빼고 하니까 한 장이 모자란 거예요. 5만 원이. 예. 원래 그 보증금이 1225만 원을 가져왔는데 1225천 원을 가져온 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700만 원 차이로 1등이 됐는데 떨어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경매계 그 진행하신 분이 그 우리 오드리님한테 외모도 오드리처럼 생겼는데 운도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1등 했던 분이 우리 팀장님 교육생이었죠. 네. 우리 팀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때. 그리고 팀장님이 문화센터 가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제가 그 5천 원 가져와가지고 떨어졌잖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경매라는 것도 참 이런 거 보면 운이 또 따라주는 종목이구나라는 게 그때 또 한번 또 네.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대출은 어떻게 다 만들어놨어요? 네, 대출은 40% 그냥 해놨고. 지금 이제 11월 21일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맞춰가지고 자수를 예. 했겠네. 예, 예. 명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날 이제 하고 나서 입찰하고 나서 막 바로 가가지고 이제 그 집 앞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을까 싶어서 갔는데 문이 그 동네 사람들이 왕래가 없어가지고 한 2시간 기다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와가 그 다음 주에 그 주 토요일 날 다시 이제 대구 올라와가지고 이제 배를 누르니까 마침 따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겨놨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알 수 없고 그런 찰나에 이제 그분하고 통화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엄청 소심하신 분이라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줄은 몰라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이제 확답을 주신다고 약속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향이 외향적인 게 아니고 내향적이라 가지고 엄청 내향적인 예. 본인이 고민을 혼자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선한 사람이고 예. 이게 말을 주고 받으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저쪽에서 이사비적으로 말이 나올 걸 이제 기다리고 있어가 답을 할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나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고 딱 말을 딱 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본인이 부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형제를 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그런 거. 보증을 이제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되게 선하신 분인데 네, 참 네. 상황이 그렇게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분한테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이렇게 드렸는데 네. 제 생각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이분이 네. 이쪽에 세입자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안 맞춰진다 그러면은 다른 집을 이제 알아보시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도와드리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한 상황을 부모님이나 누나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대요. 아, 그래요? 실제로 형제 때문에 이렇게 네, 딸인 것 같아요. 연락을 해보니까 이 어떤 관계에서 딸도 그렇게 뭘 저지할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은데 둘째 딸을 봤는데 엄청 착하게 생겼어요. 엄청 큰 딸이 착한데 있네. 큰 딸인데 그날도 있을 때 큰 딸인데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월요일에 가는 날 딸이 뭐 해가지고 지금 집에 있을 건데 가면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아니고 직장인. 그러면은 지금 대출이 얼마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40%면 7천만 원이요. 7천만 원 정도 대출 나온다 예. 그러면은 네.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로 예, 이렇게 예, 예. 내 돈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월세는 지금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수선거 과열수익이 40%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 전세를 넣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1억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1억 5천 정도 전세를 넣으려고. 만약 이분이 제하고 있는 조건이 안 맞으면 저는 전세를 넣으려고. 그러면 다음 전세를 뭐- 넣는다 그러면 내 돈 들어가는 게 한 2천만 원 받자 수리하고 한 2천만 원. 수리하고 취득세 들고 해도 2천이 안 되겠네. 네, 채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과열 지구가 풀리고 경기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네. 좀 이렇게 놔둬도 네, 되는 네. 물건이네요. 예, 예. 이자는 얼마 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한 22만 원, 3만 원. 대출 이자 갖고 48만 원 정도 남는 예, 거네. 예, 예. 뭐 3천원에 70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7천 해가지고 48만 원이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가 않네요. 제일 좋은 거는 다음 이제 투자를 위해서 그래서는 전세 전세를- 넣는 것도 괜찮겠네. 네. 네, 전세를 넣으려고. 전세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렇네요. 대출이 네. 많이 실행 안 돼서. 실출이 많았으면 월세 나는 것도 뭐 별로 생각이 없는데 한 60%까지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40%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그래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이니까 네. 전세를 놓으면은 내가 한테 또 대출이 예, 또 안 잡히니까 예, 예. 바로 상환해버릴 예, 거잖아요. 상환해버리면 저한테는 유리할 것 같아서. 상환 뭐 해봐야 뭐 상환 수수료 뭐 많이 해도 1.5% 한다 해도 뭐 100만에서 200만 사이니까. 아니요, 제가 조건을 그리 살아가지고 50만에서 60만 사이에 네? 상환 수수료. 그밖에 안 돼요? 예. 오, 그러면 그 조건을 뭐, 좋게 하셨구나. 그러면 전세로 잡는 게 예, 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네. 전세를 잡으려고 지금 상환 전세 수수료까지- 바로바로 빠지잖아요. 예. 여기 상하 수수료 100만 원, 이제 대체로 다 10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 삼성화재만 50에서 60 사이. 가보니까 음. 그동안 좀 힘드셨는가 전등도 막 4개짜리 등이 있으면 3개 꺼지고 1개 있고 한 개 있고. 아. 오중충한. 그래서 이제 LED 다 바꾸고 그리고 문도 뭐 색깔이 옛날에는 좀 나무색깔 있어가지고 그것도 옷에 시트지 좋지 않습니까? 시트지 하고 싹 시트지로 싹 갈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환하게. 교육생 중에 아버님이 인테리어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네. 24평짜리 올수리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빌라요? 600이 안 되더라고요. 우와. 싱크대하고 화장실하고 예. 도배장판하고 예. 다 바꾸는데 예, 예. 다 그냥 바꿨다 그랬는데 600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러 갔는 집 3층에 그 집에도 부엌이 엄청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놀라가 주인한테 그러면 이 부엌은 원래 분양 받았을 때 부엌입니까? 그러니까 네, 시트지 발랐습니다. 하는데 시트지 발랐는데 새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트지 바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상태만 괜찮으면요.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남기는 것도 별로 없고 음. 예.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제가 일감 몰아주기 있죠. 예, 그분 그래, 연락처를 예. 받아놔야겠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LED 하면 전기로로 좋거든요. 막 크게 해가지고 환하게 해놓고 벽지도 환하게 이제 시트제가 이 검은색 부분을 뭐 오트밀 색깔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하면 집 전체가 환하고 환해지고. 문도 네. 시트지 발라가 남하고 좀 차별화요. 들어올 때. 되게 생각이 많이 하고 있네. 지금 오드리님이 그죠? 근데 감각이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시트지를 하면 어떻게 했는데 그 집을 보는 순간 시트지 그럼 문도가 차별화하면 1층이라는 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일정도 나쁘지 않은 축소예요. 그러네. 네, 안 그래도 경매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 물어본다고 경매하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그분은 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식으로 물으니까 승강기 없고 한데 1층이 제일 좋아요. 누가 거기 올라가려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높을수록 그렇죠. 이제 좀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 네. 장보고 6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네. 힘들지 4층까지 힘들지. 근데 요즘은 캠핑도 많이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네. 짐을 바로 이렇게 빼더라도 1층이면은 되게 편해요. 제가 옛날에 사택에 1층에 살았잖아요. 하여튼 뭐 장보거나 짐 옮기는 데서는 그래요, 1층만큼 그렇죠. 좋은 게 있어요. 브라인드 하나 딱 해놔. 그렇죠, 그렇죠. 브라인드 해놓고 예. 그렇게 환하게만 만든 시사님 말 맞다나 전등 갈고 환하게 매놓으면 그게 좀 극복이 되겠던 느낌인데 평수도 괜찮고 밑에 바닥도 보니까 마루바닥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색깔 칠해가 반질반질하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역시 자기 부동산이 생기니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네.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지. 이게 되게 행복한 고민이지.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내 돈 크게 많이 안 들이고 빌라 하나를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 건너편에 자기 친정집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이제 3층짜리 건물 3층에 부모님이 사시고 2층에 좀 유명한 무슨 피자집을 있고 1층에 이제 뭐
폰 파는 가게인데 그 동생이 집에 어떤 사람이 편지가 왔대.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그 시세가 엄청 좀 크게 말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걔가 하는 말이 언니 그쪽 밑에 한강동 쪽에 언니 지금 앞으로 엄청 괜찮아질 거야. 한 소리 또 틀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중개인하고 이제 일찍 돌아가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내보고 묻더라고요.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 때는 저는 팔 거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위치적으로 이제 거리도 지하철하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이게 좋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면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안 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제일 이제 상처를 안 받는 가격이 그걸 딱 정해놓고 더 받으면 저거 상처를 안 받는 거기서 머물러 되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수를 하면은 그렇게 팔리면 그게 시세가 돼요. 예. 네. 지금 당장에 단타 때리려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본인이 2억 1천에 판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세가 2억 1천이 되는 거고요. 예. 이거 수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수리. 예, 예. 수리를 다 할 거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2억 2천에 판다 그러면은 시세가 2억 2천 되는 예. 거지. 이 물건을 2억 2천에 내가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래도 6천 정도는 6천? 보고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내가 지금 1억 6천에 샀기 때문에 예.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내놨는 물건 보면 2억 2천, 2억 3천에 이렇게 내놨잖아요. 예. 그 시세에 샀는 사람들은 5천이나 6천 정도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판다 그러면은 5천, 6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건데 우리는 내가 샀던 금액이 1억 6천이었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경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불황일 때 더 버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 물건은 오드리님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물건이니까 잘 받았는 거죠. 네. 운도 되게 잘 따랐는 것 같고. 네. 두 분 다 물건을 잘 받으셨네요. 오드리님하고 햇반님하고. 자매 같다, 자매. 아, 네. 이쁜 동생이잖아요. 네. 얼마나 이쁜 언니. 동생. 기가 팍팍 사는 예쁜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즐겁고 좋아요. 그쵸? 예. 서로서로 이 예. 힘도 되고, 예. 예. 예, 에너지도 서로서로 예. 이렇게 예. 주고받고 이렇게 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햇반님은 이 물건 이제 정리되면은 네. 또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네, 저는 일단 그 좀 보증금 회수되는 걸 보고 또 금액에 맞춰서 또 물건을 고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다음 물건을 하기 위한 자금이 또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노력하고 또 적당한 물건을 또 골라봐야죠. 잡을 게 되게 많은데 이미 리스트는 막 음. 몇백 개 있어요 지금. 근데 이쪽 폴더에는 한 100억 정도는 모아놨는데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근데 참 지금 돈이 없는 게 너무 이게 그러게요. 힘든 거야. 햇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보다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짐 같은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물건은 보이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뭔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좀 삶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네. 탁 튕겼으면 좋겠는데 네. 물건을 몇 개 잡으니까 돈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힘들어지더라고. 네. 괴롭더라고 그게. 어디 월급을 받으러 좀 나가볼까 그 생각도 좀 들고 음,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뭘 해도. 그렇지. 내가 내 생활을 유지할 수 네. 있는 최소한 단위의 뭐가 있으면 네. 낫지. 네. 또 든든하고. 그렇지. 근데 또 애들 생각하면은 또안 또 되고. 뒷바라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새만 맞춰진다 그러면은 다음 네. 것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다는 이제 네. 생각을 하시고 그러려면은 그 위에 있는 또 반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공부는 하셔야겠네. 네, 계속 해야죠. 오드리님은 요거 이제 정리되시면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전 햇반같이 예쁜 동생같이 상가를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상가를 이제 음, 중입니다. 그래요. 예. 또 이제 다음 물건을 위해서 준비는 계속 하고 있네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가 언제 이렇게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예. 물건은 계속 검색하고 그래도 네. 조사해가지고 비축은 해놔야 돼요. 내 돈이 환수만 되면은 바로 다음 네. 단계에 넘어갈 수 있도록. 예. 네. 예, 그게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검색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두 분이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다음 물건을 또 받으시고 다음 두 번째 물건 받으시고 세 번째 물건 받으시면서 계속 이게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제가 또 지켜볼 수 있겠네요. 다 지사장님 덕분이죠. 아, 진짜 여기 안 왔으면은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해가며 그렇지. 마음 불안함을 어떻게 추스려가며 음. 이 과정을 겪었을지 다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힘든데 네. 이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진짜 네. 불 꺼진 데서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지사장이 내밀어 주시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면 되는 네. 거야. 그 그래서 남편도 너무나 네. 고맙게 생각하지. 믿고 하는 것도 저를 100% 믿는다기보다 아, 좀 지사장님이 뒤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래. 신랑도 네. 아니,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아유 정말 그렇죠. 네. 저는 제일 재밌겠어요. 이거 만약에 끝나면 또 하러 올 거라고.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물론 이 교육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목적은 사람을 내 주위에 더 많이 만드는 거. 그러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 키워 들어갈 때는 돈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진짜 멘토죠. 그리고 햇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저씨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잘 안 하면은 저한테 소송할 것 같아가지고 소송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포스 넘치죠. 예, 예.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너무 웃기다. 예. 그랬었나요? 예, 예. 잘못하다가는 뼈도 못 추겠다. 나라에서 주신 밥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유 참. 하여튼 되게 열심히 하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제가 뭐 딱히 막 뭐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내가 던져주는 걸 잘 받아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지금 한 건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문가 판넬은 아니거든요. 전혀 아유, 아니죠. 전혀. 이제 입문했는 거예요. 네.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도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단계도 넘어가야지 이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엄마 아빠, 내 동생이나 우리 애들한테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행복하죠. 네. 그러려고 왔는데. 그러려고 왔으니까. 네. 현실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없지만 좀 투자하라고 막 찌르지만 음, 나중에는 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예, 그게 네.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수익을 남기고 팔아가지고 돈이 또 이제 만들어지고 했을 때 주위에서 지켜보면은 네. 나도 좀 이렇게 한번 해주지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근데 처음부터 내가 억지로 이렇게 야 좀 해봐 이렇게 하면은 왠지 기획구동산 같은 느낌이 네, 들고 그렇죠. 네. 근데 보여주면 돼요. 네. 지금 잘하시니까 앞으로도 이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만. 그래요. 하여튼 저번에 두 분 다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밥도 이렇게 사주시고 했잖아요. 언니가. 되게 맛있더라고. 또 물어가면 되죠. 예. 저녁에 가지 뭐 고기. 예. 그때는 제가 이제 한번 대접을 할게요. 제 턴인데. 아니다. 아니 우리 아니 그때 햇반이 같이 사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니가 예쁜이가 음. 이제 그거 뭐야 월세만 맞춰지면 함께 제 묵고 턱, 나서 저 턱 하고. 타고 나서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햇반님이 한번 사주시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네. 또 대접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하여튼 오늘 녹음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이게 녹음하는 거 좀 떨리고 그렇게 할 건데 되게 안 떠시네. 떨리는데 그쵸 언니 좀 떨리죠. 근데 예쁜 동생이 있었어. 뭐 지사장님인데 알아서. 이거 해주시겠지. 오디오 오고 너무 다행이다. 자꾸 예쁘다 하는 거예요. 엄청 초조해 올라는 거야. 아니야 예쁜 그게 모든 게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 씀씀이 하는 그렇죠, 행동 열정적인 거 이 다 큰일 보면 나네. 예쁘잖아요. 안 그래요? 네, 저도 힘드네요. 잘라주세요. 쉬지 않고 저하고 같이 공부해가지고 네. 고수의 반열이 올라갈 때까지 네. 저하고 계속 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네. 좋겠어요. 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